여러분, 50대에 접어들면 삶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느라 매일이 바빴고 눈앞의 목표들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또는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았죠. 그때는 소비도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충동적인 지출을 하더라도 그게 곧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눈앞의 기쁨을 위해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말년의 삶이 결정됩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의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한히 쓰고도 돌아올 것 같았던 돈이 이제는 한정적이고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죠.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소비의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50대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소비 습관이 말년의 경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노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비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충동적인 소비는 안 되고 당장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안정을 생각하는 지출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도 젊은 시절의 습관을 이어가며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입은 줄어들지만 씀씀이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후 준비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히 지출을 줄여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이 어디에 더 신중해야 하고 어디에 돈을 쓰면 안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간의 선택들이 결국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될 10가지 돈 씀씀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실수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실제 사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경고성 조언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지혜들입니다. 오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소비 습관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고가의 사치품 구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명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시계, 의류 등은 그 자체로 사회적 성공을 상징하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소비가 자부심을 채워줄 수 있었지만 50대 이후에도 여전히 고가의 사치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더 이상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재정적 안정이 인생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현명하게 살지 않으면 그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죠. 김 씨는 55세,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며 승진하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만 생각하며 달려왔던 그는 주변의 동료들처럼 직장에서의 성취를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명품 시계를 스스로에게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면 자신에게 자부심도 느끼고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명품 시계는 그에게 특별한 상징이었습니다. 나도 이만큼 성공했구나. 이제 내가 얻고 싶었던 것을 다 이룬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자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퇴직 후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변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고 생활비와 여러 지출이 매달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자 김 씨는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삶은 어느새 먼 이야기가 되었고, 그는 이제 남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품 시계를 팔아 자금을 마련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고 명품 시장에 시계를 내놓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샀던 그 시계는 중고 시장에서 고작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만 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자부심을 주던 그 시계가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김 씨는 심한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 돈이면 노후 준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명품 시계를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지만 시계를 볼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소비 실수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가 느낀 건 단지 재정적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때 왜 그렇게 충동적으로 소비를 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명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일시적인 만족감은 결국 오래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성공의 상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치품이 아니라 삶의 안정과 내적인 평온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고가의 사치품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노후 자금은 쉽게 되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 물건을 얻기보다는 인생의 더 큰 안정을 위해 신중하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만족이 아닌 내면의 충족감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명품 시계나 가방이 아니라 재정적 안정과 그로 인해 얻는 정신적 평온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자녀의 교육비 지출입니다.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소망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때로는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 사교육비, 유학비 등은 가계에 큰 부담을 안기지만 정작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를 위한 선택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씨는 50대 초반에 자신의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가 더 나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유학을 보낸 첫 해는 그저 설렘과 기대뿐이었습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성공적인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 번듯한 직장을 잡고 가족의 자랑이 되기를 꿈꿨죠. 그때는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보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학 생활이 진행될수록 현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들었고 해외 생활에 여러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그때마다 더 많은 돈을 보태주었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자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씨는 자녀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믿었죠. 자신의 희생이 자녀의 성공으로 보상받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자녀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현실이 이 씨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취업난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 씨의 자녀는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지면서 점점 좌절했고
이 씨는 그런 자녀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쌓여갔고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노후 자금도 빠르게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대출 상환 날짜를 놓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졌고 그동안 자녀의 미래를 위해 쏟아부었던 돈이 자신에게는 큰 빚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짐이 너무도 컸던 겁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자녀의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실패로 인해 부모에게 큰 빚을 지게 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희생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녀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취업 스트레스를 동시에 겪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자녀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하는 투자는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희생이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무리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대신 자녀와 함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 대비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부모 자신의 안정된 노후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목표와 합리적인 지출을 통해 자녀와 부모 모두가 부담 없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투자 결정입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젊은 시절처럼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남은 자금을 통해 빠르게 돈을 불리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고위험 투자를 선택하곤 합니다. 주식, 부동산,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처 등은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주지만 그만큼 큰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한 번의 큰 투자 실수는 다시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자신의 자산을 빠르게 불리겠다는 욕심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 동안 꾸준히 저축해온 돈을 잘 불려서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돈을 맡기기엔 이자가 너무 낮다고 생각했고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비상장 주식에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해당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만 되면 투자 금액이 2배, 3배로 불어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에 솔깃했고 자신의 퇴직금을 대부분 그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박 씨의 예상대로 주식이 상승하며 이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상장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화로 인해 주가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박 씨가 투자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투자금을 거의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고수익 투자에 또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투자했던 돈을 전부 잃고 그때서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남긴 것은 불안감과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더라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퇴직 후 고위험 투자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며 자신이 남은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때까지는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이 자신을 압도했지만 이제는 남은 자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는 그만큼 큰 손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젊었을 때처럼 다시 돈을 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실패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결심할 때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산의 일부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고수익 투자에 배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산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이나 저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큰 손실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정보와 계획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결국 재정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불안은 노후의 안정된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과 심리적 평온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 결혼 비용에 대한 과다 지출입니다. 자녀의 결혼은 부모에게 인생의 큰 기쁨이자 특별한 순간입니다.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식을 최대한 성대하고 아름답게 치르고 싶어 합니다. 이때 과도한 결혼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식장, 드레스, 신혼여행까지 하나하나가 큰 금액을 요구하는 항목들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 비용 지출이 노후 자금을 갉아먹게 되어 결국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 씨는 외동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은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특히 외동딸이기에 결혼식을 더 성대하게 치르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고 딸 역시 그날의 주인공으로서 빛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최 씨는 여러 결혼식장을 알아보았고 결국 고급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웨딩드레스와 메이크업, 심지어 신혼여행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시작을 위해서 최 씨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었고 최 씨는 준비한 돈으로는 결혼식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대출을 받아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상대로 성대하고 화려하게 끝났고 모든 하객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딸 역시 그날을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게 되었죠. 최 씨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노력이 보람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난 후부터 최 씨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후 남은 것은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빚이 최 씨의 경제 상황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는 최 씨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고 그로 인해 최 씨는 자신을 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빚을 조금씩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부담은 커졌습니다. 딸은 이미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고
최 씨는 빚에 시달리며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할 여력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의 결혼식이 이렇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줄은 몰랐고 그때 대출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깊이 후회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 씨는 결혼식의 화려함이 더 이상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 준비가 부족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는 딸의 행복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행복도 생각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그때의 선택이 너무도 무리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결혼은 부모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무리하게 짊어지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행사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은 가족의 행복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출을 받아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것은 결국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을 계획할 때는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하고 무리한 지출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결혼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의 재정적 안정을 해치는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지나친 소비로 인해 노후의 삶이 불안정해진다면 자녀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과도한 부모 부양비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갚고 어려운 부모님을 모시며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지나치게 크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불안에 빠지게 되어 부모님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노후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윤 씨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홀로 계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윤 씨의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병원비와 약값 등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또 부모님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생활비도 윤 씨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윤 씨는 자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자신의 노후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윤 씨의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매달 수백만 원을 지출하다 보니 윤 씨의 저축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노후를 대비해 모아두었던 돈도 부모님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죠. 윤 씨는 부모님을 위한 일이었기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나름 보람을 느꼈고 자신의 희생이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윤 씨는 자신도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큰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윤 씨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면서 본인의 건강 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고 결국 윤 씨도 심각한 허리 통증과 만성 피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이제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한 재정적인 능력도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남은 저축도 바닥을 보았고 더 이상 부모님을 돕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윤 씨는 자신이 준비해둔 노후 자금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 씨 본인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죠. 부모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서 윤 씨는 깊은 불안감과 좌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부모님을 위한 희생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으로 인해 본인의 삶이 불안정해졌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계속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윤 씨는 이제 부모님을 더 이상 제대로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부모님 역시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분명 소중하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중요한 도리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후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친 재정적 희생은 결국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면 부모님을 계속해서 부양하기 어려워지며 본인도 노후에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도우면서도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워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는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물품 구매입니다. 자동차, 특히 큰 차나 고가의 전자제품은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지출이 가능하고 일종의 성공을 상징하는 도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욕심이나 충동적인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소비에 있어서도 더 신중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큰 물건은 유지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이 나중에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심 씨는 젊었을 때부터 대형 SUV를 타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고,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넓고 편안한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심 씨는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일부 사용해 오랫동안 꿈꿔왔던 대형 SUV를 구입했습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평생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넓은 내부 공간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고 주변의 친구들 역시 심 씨의 새 차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를 구입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자 심 씨는 이 차를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형 SUV는 그 자체로 연비가 좋지 않아 기름값이 많이 들었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역시 상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평생 원했던 차니 감수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지출이 계속 늘어나자 심 씨는 점점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심 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정 수입이 사라지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에 차량 유지비까지 감당해야 하니 심 씨는 자신의 소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느긋하게 인생을 즐길 줄 알았던 심 씨는 점점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차를 처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팔려고 했을 때 이미 차량의 중고 가격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형 SUV는 인기가 있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상각이 심해지면서 그가 처음 구입할 때 지불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받게 되었습니다. 심 씨는 그 순간 큰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큰 차가 아닌 작고 실용적인 차를 선택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50대 이후 그리고 노후에는 물건의 크기나 소유의 상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물건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동차나 고가의 전자제품과 같은 큰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형 차량은 젊었을 때는 성공의 상징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저 부담스러운 물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가의 물건일수록 유지비와 감가상각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구매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앞의 욕심을 버리고 물건을 소유하기 위한 이유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7번째는 과도한 여행 경비입니다. 여행은 분명 인생의 큰 즐거움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터에서 오랜 시간 고생한 만큼 이제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인생의 여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행이 아무리 즐거워도 그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씨 부부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55세에 나란히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자녀들을 키우느라 오랫동안 여행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그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저축해온 돈도 있으니 이제는 그 돈으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첫 번째 여행지는 유럽이었습니다. 정씨 부부는 평생 동경해왔던 파리, 런던, 로마 등지를 한 번에 다녀올 수 있는 비싼 패키지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고급 호텔에 머물고 유럽의 유명한 명소를 둘러보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정말로 행복했고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삶의 활력을 찾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여행이 끝나자 미국 여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욕의 도시 경관,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의 광활한 자연을 보기 위해 또 한 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급 패키지를 이용해 최대한 편안하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정씨 부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노후 자금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충분히 모아두었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행이 거듭될수록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동남아, 일본, 호주 등 세계 각지로 여행을 다니며 정씨 부부는 그야말로 세계 일주를 즐기는 듯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먹고 마시는 데는 아낌이 없었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소비를 마음껏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정씨 부부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후 자금이 점점 빠듯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행 경비로만 이미 엄청난 금액을 사용했으며 그 사이에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정씨 부부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한 여행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씨 부부는 건강 문제에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여행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행을 다니며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무릎 통증이나 만성 피로 같은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여행 대신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의 불안과 후회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결국 모든 여행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즐거웠던 추억이 이제는 무거운 후유증처럼 다가왔습니다. 한때는 자유로움을 만끽했던 여행이 이제는 경제적 부담과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추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정씨 부부는 그동안의 지출이 너무 과도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지금이라도 절약을 시작하며 남은 노후를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인생의 큰 즐거움 중 하나지만 그 경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순간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고정 수입이 끊기면 과거처럼 무리한 지출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행복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비용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넘어서는 순간 여행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지나친 여행은 체력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여행 후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은 필요한 만큼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신체적 상황에 맞추어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박한 여행도 충분히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휴식은 꼭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지키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8번째는 외식 및 여가 생활에 대한 지나친 소비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자신을 위한 보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외식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을 즐기고 싶어지죠. 특히 외식이나 취미 생활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상에서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기 시작하면 노후 자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권 씨는 60세에 퇴직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에서 쌓아왔던 성과와 경험을 이제는 내려놓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즐기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고 아내와도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권 씨는 매주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하고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다양한 음식을 즐겼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골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배우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좋은 골프 장비를 사고 자주 골프장을 방문하면서 비용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퇴직금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충분히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고생한 만큼 누려도 되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소비를 정당화했죠. 하지만 3년 후 권 씨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통장 잔고를 보다가 잔고가 크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절반 이상 사라져버렸고 남은 돈으로는 앞으로 몇 년만 버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권 씨는 처음에 그저 소소한 외식과 취미 생활이 이렇게 많은 돈을 잡아먹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권 씨는 곧바로 소비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비싼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가족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또한 골프 대신 가벼운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출한 돈을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쓴 돈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를 줄여도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권 씨는 다시금 노후 자금 계획을 새로 짜며 걱정 속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외식과 여가 활동은 인생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소비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소비가 이어지면 나중에 큰 경제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와 취미 생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외식이나 취미 활동은 물론 중요한 삶의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 안정과 미래를 위한 대비가 우선입니다. 노후에는 꼭 비싼 레스토랑이나 고가의 취미 생활이 아니더라도 소박한 생활 속에서 충분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간단한 모임이나 집에서 즐기는 취미 활동 역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를 통제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오히려 노후 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는 불필요한 보험 상품 가입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노후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양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험 상품은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서도 실제로는 큰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성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보험을 선택하지만 결국엔 부담만 커지고 기대했던 보장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 씨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와 건강 관리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암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니까 남들 다 하는 걸 나만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는 우선 암보험부터 시작해 실손보험, 건강보험까지 중복되는 상품들도 무작정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정감을 느끼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매달 보험료가 빠져나갈 때마다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보험료는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했지만 정작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한 씨가 가입한 보험 중 일부는 필요 이상의 보장을 중복 제공하거나 실제로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했고 한 씨가 가입했던 보험 상품들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비싼 암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평소 관리하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 혜택이 부족한 보험이었습니다. 암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비싼 보험료는 그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씨는 몇 가지 보험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년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가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상당했으며 해지 후 돌려받는 돈은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당시에는 미래를 위한 대비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여러 보험을 무턱대고 들었지만 결국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지출만 키운 셈이었습니다. 그때 한 씨는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는 보험을 그냥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실제로 필요한 보험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험은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 중요한 도구이지만 50대 이후에는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험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과도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복되는 보장이나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상품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상품은 정리함으로써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를 면밀히 고려한 후에 보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보험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나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진정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10번째는 충동적인 리모델링 및 집 장식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집은 우리의 안식처이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 집안 구조나 가구를 바꾸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모델링은 자칫하면 큰 돈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씨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오래된 집에서 더 이상 불편함을 참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벽지는 낡고 주방 시설은 오래되었으며 거실 가구들도 세련미가 떨어져 보였습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는 이참에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유롭게 누려야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가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려 했지만 상담을 받다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새 가구를 들이고 주방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화장실과 거실도 최신 트렌드로 고치는 계획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베란다까지 확장하는 대공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에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습니다. 집이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진 공간이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초과했지만 이미 시작한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노후 자금의 일부를 사용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집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깔끔한 가구와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집은 새롭게 태어난 듯했고 오 씨는 그동안 고생했던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그는 이 리모델링이 가져온 후유증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퇴직 후 정기적인 수입이 끊기면서 점차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있었지만 그가 사용했던 노후 자금은 집을 고치는데 이미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구입했던 고급 가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졌고 집 내부는 다시 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리모델링에 쓴 돈으로 더 많은 여행을 다닐 수도 있었고 취미 생활을 더 알차게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은 돈을 집에 쏟아붓는 바람에 그 외의 즐거움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집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지만 정작 그 집에서 누리는 삶의 질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씨는 그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후회를 품게 되었습니다. 집 리모델링은 일상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쾌적한 공간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집을 꾸미고 가꾸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더 이상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주방과 욕실 같은 실용적인 공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큰 변화보다는 작고 현실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집을 꾸미는 데 쓰이는 돈은 결국 다른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을 새롭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경제 상태입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작은 변화로도 충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큰 지출은 나중에 경제적으로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가정 경제를 튼튼히 지키면서 작은 변화로도 만족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될 돈 씀씀이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에서 돈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충동적으로 소비하더라도 앞으로 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시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과오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지출 습관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주변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지혜롭게 소비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더 이상 충동적인 소비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돈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결국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에는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중하고 현명한 소비를 한다면 그 결정들이 모여 풍요로운 말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소비가 정말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을 신중하게 쓰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삶의 진정한 행복은 소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만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건강입니다. 돈을 현명하게 쓰면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중한 소비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내일의 안정을 위해 오늘의 선택을 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